여성의 난소는 나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장기입니다.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도 물론 나이에 영향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난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난소 속에 난자들이 소실되기 때문에 노화의 바로미터가 되는 장기라고 불리곤 하죠. 여성의 난소는 35세를 기점으로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면서 노화의 속도가 가속이 붙어서 빨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연령대보다 훨씬 젊은 연령대에서도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이 범인으로 지목이 되는데요. 난소 주변에 수술을 하시는 분들 또는 항암 치료하셨던 분들 또는 유전적인 요인 또는 자연스러운 나이에 따른 이 노화, 난소 노화 이런 외부적인 요인을 제외하고도 너무 급속도로 난소 기능이 본인 나이보다 빨리 떨어진다라고 할 때 저는 혈당과의 관련성에 주목을 합니다. 물론 혈당이 아니더라도 이 난소 기능을 떨어뜨리는 이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많았던 분들이나 또는 다이어트 또는 운동을 과격하게 해야 되는 분들, 마라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난소 기능이 좀 빨리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떨어진 난소 기능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난소 기능을 그러면 빨리 개선을 해야 될 때, 임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난자질을 빨리 높여야 될 때 단기간에 난자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서 혈당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혈당 조절, 이 혈당의 관리를 난소 기능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단기간에 난소 기능을 개선하고 난자질을 회복할 때 혈당 피크를 치지 않는 식단의 관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혈당이 정상 범위에 속하는데 왜 혈당 관리를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난소와 혈당, 인슐린 간의 상관관계 때문입니다. 혈당이 정상 범위 안에 있다 하더라도 난자질이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혈당 관리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시면 난자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난소와 혈당, 인슐린 간의 상관관계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인데요. 이 모든 조직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난소도 인슐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분비량이 떨어지게 돼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인슐린 분비량이 많아지게 되면 여성의 난소에서는 안드로겐을 에스트로겐으로 바꿀 때 필요한 아로마타제가 억제가 됩니다. 안드로겐은 상승하고 에스트로겐의 분비량은 적어지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FSH가 분비가 되고 난소 속의 아밀라타제에 의해서 에스트로겐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뇌로 가서 신호를 주게 되면서 LH 분비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배란이 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오면 LH 분비량은 늘어나고 FSH 분비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FSH가 바로 여성의 난소에서 이 아로마타제의 활성도를 유지하게 하는 이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안드로겐이 상승하고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게 되는 원인이 되죠. 심지어 이 아로마타제의 경우에는 인슐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혈당, 인슐린이죠.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 아로마타제 기능이 억제되면서 더더욱 안드로겐이 상승하고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인슐린과 FSH의 분비량 감소,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지게 되면 인슐린 분비량 증가하고 FSH 감소하게 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혼합되게 되면 이 난소에서 이 에스트로겐 분비량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막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배란이 잘 되지 않고 태아된 난자들만 많이 생기는 이런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성의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되게 되면 황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배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황체가 생기지 않겠죠. 황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프로게스테론 분비량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에스트로겐 농도가 굉장히 적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게스테론 대비해서는 에스트로겐이 우세가 되는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안드로겐이 높아지게 되면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여드름이라든지 다모증, 비만과 같은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 난소와 혈당, 인슐린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소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혈당, 인슐린 간의 상관관계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혈당이 정상 범위 안에 있다 하더라도 난소 노화가 진행되어 있거나 혹은 단기간 안에 난자질을 높여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인슐린 간의 상관성에 의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혈당은 식단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 피크가 오지 않는 식습관을 유지해 주시면서 이 자궁과 난소 주변의 혈류량을 개선할 수 있는 한방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난소를 늙게 하는 원인은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 수술이라든지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라도 난소를 이 늙게 하는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인자들이 있습니다. 흡연이라든지 비타민 D 부족 또는 환경 호르몬 스트레스 또는 과도한 다이어트라든지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도 난소 기능 빨리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런 난소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난소 기능이 그러면 좋아지느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난소 기능은 한번 떨어지고 나면 굉장히 잘 올라가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임신을 준비해야 되고 이 단기간 안에 최대한 난자질을 높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저는 혈당, 인슐린 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난소 기능이 떨어져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 또는 난자질을 단기간 안에 빨리 올려야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난소의 기능과 혈당 간의 상관관계에 주목을 해주시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난자질을 높이기 위한 이 혈당을 조절하는 식습관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해서 식단 관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